안녕하세요.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이야기, 한국 기독교사. 오늘은 기독교 문화의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CCM 찬양단 위러브의 2020년 발매된 공급자라는 곡입니다. 이런 CCM이라는 기독교 문화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밖에도 찬송가, 언론 및 출판, 영화, 미술, 이러한 다양한 기독교 문화가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기독교 문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찬송가 분야입니다. 이 찬송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이 독자적으로 편집한 최초의 예배용 찬송가에 대한 역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세 교파가 모여서 찬송가 합동연구위원회를 만들고 찬송가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949년에 찬송가 편찬이 완료되었으며 1년 뒤 1950년부터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찬송가의 시작과 동시에 한국 찬송가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언론과 출판 분야에서는 1950년부터 60년대에 한국기독공보, 기독신문, 교단신문, 크리스찬신문, 교회연합신보 등 다양한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핸드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기에 만들어진 언론사와 출판사는 줄지어서 폐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김동리라는 사람이 화랑의 후예, 무녀도와 같은 작품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기독교 문화를 시작했고 그 후에 1980년대부터는 최인훈의 다양한 기독교 서적들이 문학적으로 성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기독교에서의 대중가요와 같은 CCM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당시 CCM은 1981년 주찬양 선교단을 창단한 최덕신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CCM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최덕신은 새롭고 파워풀한 노래로 그 당시 외국 곡들을 번역해 부르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로 된 CCM을 널리 전파하게 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주찬양 선교단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1집의 음반과 1991년에는 10주년 기념 음반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영화 분야에서 기독교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역량 있는 감독 그리고 배우들로 인해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영화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어서 교도소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또한 낮은 대로 임하소서 라는 영화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본의 정치부에게 정식으로 한국 기독교 박해를 항의한 안희숙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1970년대, 8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일제에 맞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이 이 기독교 문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김학수를 통해 한국 기독교 미술인 협회가 창설되었고 일제시대 일본의 전시회에서 동양화와 서예로 높은 성과를 이루면서 미술 분야에서 기독교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김학수가 그렸던 기독교 미술의 주제는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데 그 그림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다양한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각각 어떤 분야에서 기독교 문화를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이야기, 한국 기독교사. 오늘은 1960년 한국 개신교의 폭발적 성장이라는 주제입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개신교의 성장세,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 개신교는 굉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960년 이후 30년간 한국 교회 숫자는 7배, 그리고 교인 수는 무려 600만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년에서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죠.
이러한 한국 개신교의 폭발적인 성장 가운데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던 성결교가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 개신교의 다양성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4.19 혁명으로 출범한 박정희 정부와 이후 전두환 정부 때까지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약 20년간 억압적인 군사 독재와 급속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개발 독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독재로 인해 아노미라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아노미 현상이란 돈과 성공이라는 목표는 모든 사회의 지배에 있었지만 모두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었던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노미 현상으로 인해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라는 의식이 한국에 퍼지게 되었고, 잇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빈부격차로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한국 개신교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개신교들은 이미 서구 사회의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쳐왔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불안정했던 사람들은 안정화되어 있는 교회를 찾으면서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에 찾아왔던 것은 아니었죠. 당시 한국의 각 교단과 교회들은 교회 세력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부흥운동, 부흥집회 등을 열었죠. 이러한 교회 부흥운동은 개발 독재기라는 시기에 아주 적절했습니다. 개발 독재로 인해 종교적 안정감을 찾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필요로 했고, 때마침 교회에서는 대규모 부흥운동과 집회가 열렸던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개신교가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이야기 한국 기독교사 1960년 한국 개신교의 폭발적 성장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이야기 한국 기독교사, 오늘은 파라처치 대학생들의 선교라는 주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1960년 한국 개신교의 폭발적 성장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폭발적인 성장에 가담했던 파라처치 대학생들의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처치들은 교회 성장을 중심으로 출연했습니다. 교회 성장에 가담하기도 하고 교회의 성장에 따라서 함께 더욱 활발하게 활동되기도 했죠. 파라처치의 특징은 교회와 직접적 연관 없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단체였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처럼 선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파라처치들의 활동을 학원 선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라처치들 안에서도 보수파, 진보파로 나뉘는데요. 먼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파라처치 단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기독학생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있는데요. 먼저 한국기독학생회 단체에서는 미국 본부에 있는 출판사가 출간한 각종 복음주의 서적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신학과 지적인 담론에 목말라 하던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또한 1970, 1980년대에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는데, 사형린이라고 불리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이 가장 영향력 있고 의미 있었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복음과 선교에만 주력하다 보니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이 엉망이었고, 자연스레 졸업 후에도 사회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보적 성향의 파라처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파라처치들 중 대표적인 단체로는 1948년 조직된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그리고 1986년 서울대학교에서 결성된 기독교문화연구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에서는 1969년부터 공장, 건설 현장, 채석장 등에 들어가서 열악한 노동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1970년대부터
민주화, 인권, 노동운동에 매우 적극 참여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문화연구회는 기독교 문화연구회 학생들이 보수적 교회와 신학에 불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와 해방신학을 수용하고 빈민운동과 농촌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용공 혐의를 받고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이 기독교 문화연구회는 해체되는 것으로 끝났죠. 1970년대까지 교회 중심으로만 전개되던 선교가 학원 선교단체, 즉 파라처치들이 합세하면서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선교에 뛰어들었던 단체로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그리고 예수전도단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 선교 기관으로는 GMF 한국해외선교회가 있었고 국제적 선교 기관들로는 OMF, OM, SIM 등의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선교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파라처치, 대학생 선교가 1960년대 폭발적인 성장에 어떻게 가담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이야기, 한국 기독교사. 감사합니다.